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1급 리눅스 시스템 관리 파트에서 두 번째, 장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급의 장치 관리에서는 주로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의 우리 디스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다양한 장치를 설치해서 인식해주는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리눅스 커널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터미널이나 명령어, 웹브라우저 등을 실행을 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각 프로그램들이 메모리에 로드되고 CPU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프로세스들이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의 핵심인 커널이 그 중간에서 프로세스들로부터 시스템 콜이라는 요청을 받아서 하드웨어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뭔가 동작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주면 다시 커널이 이 결과를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해주죠. 정리하면 커널은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눅스의 커널은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리누주 토발즈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GNU 프로젝트의 GPL 버전 2 라이센스 아래에서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즉, 무료이면서도 오픈소스로 개발되는 운영체제의 핵심 엔진이 바로 리눅스 커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는 리눅스 커널의 공식 git 저장소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디렉터리와 C 언어 소스 코드 파일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커널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 x86 커널 디렉토리 안에는 CPU 아키텍처별 코드가 들어있고 메모리 관리나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기능이 이 안에 전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직접 받아서 그대로 새로운 리눅스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기능을 추가해서 나만의 리눅스 버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현재 내가 사용 중인 리눅스 커널은 uname-r이라는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현재 시스템이 사용 중인 커널 버전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과 같은 이런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는 4.18 버전의 x86 64비트 아키텍처용 커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키텍처는 CPU의 계산 방식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대부분 x86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최근 맥북이나 특수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ARM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합니다. 리눅스 커널이 CPU를 제어하는 거니까 CPU 칩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당연히 리눅스 커널의 버전도 그거에 맞는 버전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커널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널 모듈은 커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메모리에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커널 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USB 장치를 꽂으면 자동으로 해당 드라이버 모듈이 로드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모듈을 리눅스에서는 LKM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의 예시는 실제로 모듈들이 저장된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는 드라이버, 넷, fs, 사운드 같은 하위 폴더들이 있고 각각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련 모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B의 스토리지 디렉토리를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파일들 .ko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USB 저장 장치의 드라이버 모듈입니다. 정리해보면 커널은 운영체제의 중심이고 모듈은 그 커널의 기능을 상황에 맞게 확장해주는 플러그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커널 모듈은 시스템을 껐다 켜지 않아도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눅스 서버 시스템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변 장치가 바로 하드디스크인데요.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컴퓨터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디스크가 고장이 날 확률도 높고 자주자주 교체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버용 컴퓨터인데 이 구멍 하나하나가 이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슬롯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랑 크게 다른 점은 없고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다면 이렇게 좀 가로로 눕혀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드디스크를 좀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슬롯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리눅스에서 하드디스크를 확장,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우선 실제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 추가한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설정한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마운트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작업, 명령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단계별로 직접 실습도 해볼게요. 먼저 디스크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디스크를 추가하면 fdisk-l 명령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직접 한번 디스크를 추가해 볼 건데 우리는 실제 남는 하드디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가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봅시다. 우선 컴퓨터를 꺼주시고 설정에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줄게요. 하드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보면 되는데 기존 거랑 조금 차이가 있게 5기가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추가가 됐고요. 컴퓨터를 한번 부팅해 보겠습니다. 부팅이 완료됐으면 fdisk-l 명령으로 추가된 하드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5기가짜리 디스크를 추가했으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인 파티션을 생성해 볼 건데 파티션은 마찬가지로 fdisk 명령어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이때 fdisk 명령어 뒤에 인식된 하드디스크 장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디스크를 추가했으면 fdisk 다음에 디스크의 이름을 입력해서 파티션 생성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m을 입력하면 매뉴얼 페이지를 보고 어떤 것들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를 하려면 n을 입력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파티션의 종류인 주,
파티션 또는 확장 파티션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파티션을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주 파티션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주 파티션은 총 4개까지만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금 1번 기본을 입력해주고 용량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그냥 입력하게 되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엔터를 쭉 눌러줬고요. P를 입력하면 현재 설정된 파티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fdisk-l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파티션이 생성된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추가한 파티션을 우리가 뭔가 파일을 저장하고 저장소로 사용을 하려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리눅스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파일 시스템의 종류인 ext 형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사용을 하려면 생성한 파일 시스템을 특정 디렉토리에 마운트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마운트하기 전에는 기존의 디스크에 있는 디렉토리이지만 마운트를 하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했을 때 기존의 디스크가 아닌 새로운 디스크에 있는 저장소로 이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운트된 하드디스크를 확인하려면 df-h나 du-h 명령으로 연결된 정보와 디스크의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주고 저는 지금 저 파일 시스템을 di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마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i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파일을 저장을 하면 5기가짜리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는 겁니다. df-h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5기가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마운트를 해제를 하고 다시 해당 디스크를 LVM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파티션이 있었는데 파티션을 한번 지워보고요. 다시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티션을 지웠다 다시 만들었으니까 안에 내용은 모두 삭제가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파티션의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LVM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꿔줄 겁니다. 요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LVM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티션이 생성이 됐을 텐데 해당 파티션을 이렇게 PV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이 볼륨 그룹에 해당 PV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볼륨 그룹에 용량이 추가가 되게 되면서 남아있는 이런 P2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LV에 17기가짜리 LV가 있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P들을 추가해서
17기가짜리 용량의 남은 용량들을 추가해서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남아있는 P들이 전부 이 LV에 추가가 되면서 용량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LV에만 용량이 늘어난 거고 아직 마운트 되어 있는 이런 파이 시스템 자체한테는 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파이 시스템에도 용량을 늘려주려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 확인을 해보면 루트 파일 시스템의 용량 자체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인 커널 모듈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확장하는 방법도 같이 봐봤어요. 리눅스에는 이런 커널 모듈, 하드디스크 외에도 프린터나 스캐너, 사운드 카드 같은 장치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